네, 자, 토마토 모닝쇼 이제 3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글쎄요, 우리 증시 그래도 잘 방어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물론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특히 코스피 시장은 2010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네, 이제 연말 쇼핑 시즌도 다가오고 있는데 미국장의 분위기를 조금은 반영하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일단 연기금 쪽에서 매집에 나서게 되면서 지수를 이끌어준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 지속성은 어느 정도나 가야 될 건지, 그리고 연말 우리가 봐야 될 어떤 이슈들은 어떻게 영향력을 봐야 되는 건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시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권충현 과장과 오늘 나눌 얘기들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발 악재는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돌발 악재라는 건 이제 아마 지정학적인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터키와 러시아의 어떤, 대립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들. 어제는 좀 우리 증시는 크게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외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전일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굉장히 연기금이 좀 계속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게 끝났습니다. 다만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러시아 전투기가 좀 격추되는 그런 사건이 좀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마감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했습니다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약간은 악재가 어느 정도 좀 희석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에서 좀 끝났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지수 박스권 상단에서 좀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만약에 단발성 이슈에 지수가 좀 하락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일단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이슈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돌발 악재가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만 보더라도 우리가 파리 테러 때 상당히 좀 비슷한 양상으로 움직임이 그렇죠. 나타났어요. 일단은 좀 위축이 됐다가 조금 이제 개선되면서 크게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역시 오히려 그렇게 좀 잘 견뎌낼 수 있다는 의미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이슈를 봤을 때는 단기 악재로서 좀 소멸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런 테러들이 계속해서 좀 일어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 굉장히 좀 우려감을 좀 키우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테러감으로 인해서 지수 하락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단기적인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관 매수세가 다시 좀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기금에서 한번 자금을 집행을 한다면은 좀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긴 시간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좀 매수세의 유입을 좀 어느 정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글로벌 디커플링으로 국내 증시는 그닥 많이 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적인 저평가 국면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락폭이 있더라도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테러라든지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계감에 내성이 많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좀 단기적인 기회로서 좀 어느 정도 좀 활용을 해보신다면은 좋지 않겠는가. 또 단기적으로 좀 반등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단기 반등에 어떤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관들이 물론 이제 연기금이 들어와서 이제 좀 매수세로 지금 지수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박스권 거의 꼭대기까지 지금 왔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관들도 차익 실현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 매도세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맞춰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최근에 좀 받아내질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좀 우려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굉장히 큰 물량들을 투하를 좀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탄탄하게 지수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경 매수는 절대 좀 자제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언제든지 시장이 큰 폭으로 좀 하락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봤을 때는 좀 어렵게 좀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
아니겠는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박스권 상단을 뚫었을 시에는 외국인도 분명히 매수로 좀 전환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수가 좀 큰 폭의 하락을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하셔도 그때 가서는 종목별로 굉장히 움직임이 좀 화려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많이 대응을 하신다면은 최근 좀 상승 보였던 제약 바이오, 화장품 쪽에서 만약에 하락 쪽이 좀 나와준다면은 좀 매수세를 동참하신다면 단기적인 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좀 낙폭 과대, 단기 매매의 기회가 좀 될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작은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돌발 악재를 좀 어느 정도 기회로서 좀 활용해 보시는 그런 시장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 바이오 섹터들도 조금 시장이 편승하지 못한 모습들도 나타났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이라던가 앞으로의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뭐 한미약품이 가장 주된 이유가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 어제 좀 하락폭을 좀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동안의 상승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위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정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미약품의 주가 자체가 저는 깨질 것이라고 좀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나빴다 좀 이런 분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점을 올리면서 추세적으로 좀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시장의 패턴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제약 쪽에서 중심주 좀 어느 정도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그러면 이제 대형주 쪽으로 보는 게 그래도 계속 좀 관점 견지가 맞을까요? 아니면은 좀 중소형주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소형주를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50선의 매물대가 너무 좀 두텁게 쌓여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2050선만 넘으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2100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매물 출회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 쪽에서는 큰 폭의 좀 수익률을 걷어내기에는 좀 힘든 시장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2100포인트를 간다고 했을 때 종목별 수익률이 뭐 한 10%에서 15% 정도까지, 시장 리스크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익률이 좀 적다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반면 한 700포인트까지도 다시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는 종목별로 수익률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도주로 잘 매매를 하신다고 봤을 때는 수익률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뭐 리스크 대비해서는 충분히 코스닥 쪽 수익률이 더 좋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의 하단에 그럼 어느 정도로 열어놔야 될지도 조금은 의문입니다.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대형주에 대해서 지수 매매가 무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좀 돌발 악재를 기회로 삼아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열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지수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를 좀 지지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난번 바닥은 1950포인트였습니다. 거기서 좀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0포인트에서 한 1980포인트 사이가 다시 다음 바닥이 나온다면 바닥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수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 680포인트에서 650포인트 선을 좀 지켜주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수보다는 굉장히 좀 주도 섹터에 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야 이 시장에 대응을 하시기 좀 편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650에서 한 680선까지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뭐 이번 시간에 좀 여러 가지 좀 지정학적인 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거기에 따라서 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돌발 악재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보자. 연말까지 그래도 지금 좋았던 섹터들 꾸준히 좀 주도주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가 됐으니까요. 네.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